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남들처럼 학창 시절 보내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연애하고 30이 되던 해 결혼했습니다. 어느 집들이나 다 그렇듯이 시댁과 왕래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 많이 겪었고 정말 평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오로지 저와 남편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답니다. 남편 혼자 외벌이 시키는 게 참 미안하고 안쓰럽지만 저희는 당분간 아이 계획도 없고 저도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좋겠다 싶어 남편 동의하에 더 늦기 전에 대학원 진학했어요.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계기는 바로 허언증 말기였던 시어머니와 못 모르고 나대던 동서 때문입니다. 시집살이를 딱히 고되게 한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고 거기에 불을 지피던 동서 때문에 하루하루를 인내심 테스트하는 기분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시댁과 인연을 끊은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사연을 읽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죠? 혹시 이번 명절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3번째긴 한데 영 익숙지가 않네요. 동서, 나는 잘 지내지. 근데 말이야, 우린 이번 명절에 못 갈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도 새로 일 시작했는데 휴가 내기가 영 껄끄럽기도 하고. 자세한 건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지난번에 분위기 심상치 않던데. 마음 상하는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지금 당장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야. 우리 부부도 마음 추스를 시간도 있어야 하고 나도 아직은. 내가 때 되면 얘기해 줄게. 네, 뭐 그러세요. 그러면 저 뭐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머님 명절마다 음식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정성 차린답시고 몇 개 직접 하긴 했는데 어머님 사실 시장에 있는 반찬 가게 거 사다 드셔. 아마 동서는 녹두전이랑 잡채만 하면 될 거야. 으잉? 그동안 다 사드신 거였어요? 응. 직접 한 줄 알았지? 며칠 전에 미리 사두시고 본인이 하신 것처럼 계란물 입혀서 데우시기만 하는 거야.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지. 아, 그렇구나. 그럼 뭐 딱히 준비할 것도 없겠네요. 감사해요, 형님.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그래. 가까이 사는데 우리끼리라도 자주 보자. 커피도 마시고 바람도 좀 쐬고. 네, 들어가세요. 못 도와줘서 정말 미안해 동서. 수고 좀 해줘. 남편은 아들만 셋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시댁은 경찰관 출신이신 시아버지, 가정주부셨던 시어머니, 아들 셋 총 5식구입니다. 시아버지는 현재 퇴직하시고 초등학교 관리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고 노후 준비까지 다 마치신 상태예요. 시어머니는 남자 넷을 뒷바라지했던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되는데 그걸 꼭 다른 데 가서 부풀려서 말씀하시거나 반대로 저희에게 어떤 이야기를 꼭 몇 배, 몇십 배는 부풀려서 말씀을 하세요. 요즘 말로는 이런 걸 허언증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심성이 나쁘신 분은 아니지만 꼭 그런 걸로 소소한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해보려고 형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번 명절부터 안 온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한참을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앞으로 명절에 보기 힘들 거라는 겁니다. 여보, 형님이 이번 명절에 못 오신대. 아무래도 우리가 먼저 가서 준비해야 할 것 같아. 근데 형님네 무슨 일 있는 거지?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안 좋더라고. 형이랑 형수님, 앞으로 명절에 보기 힘들 거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역시 무슨 일 있었던 거지? 당신이 괜한 걱정한다고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색안경 끼면 안 된다고 형이 말하지 말랬는데. 아니, 뭔데 그래? 무슨 일인지 알아야 내가 조심을 하든 이해를 하든 할 거 아냐? 말하기 어려운 거야? 아니, 엄마랑 형이랑 형수님이랑 대판했거든. 대판하다니. 설에도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 그동안 종종 연락도 드리고 같이 외식도 몇 번 했던 걸로 아는데 난 사이좋은 줄 알았어. 그나마 형수님이 이해해보려고 먼저 다가오신 건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냥 서로 안 보고 살자고 그러더라고. 그니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엄마가 글쎄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형한테 자기들 모시라고 했나 봐. 물론 아버지는 이 사실 모르고 있었고 모시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집 증여해 준다고. 근데 내가 알기론 그거 다 처분하고 시골에 땅 산 걸로 기억하거든. 두 분 나중에라도 내려가서 사신다고. 근데? 당연히 아버지가 여유자금 남기시긴 했지. 나중에 자식들한테 골고루 나눠주시려고. 우리 아버지 계획적인 거 알잖아. 아무튼 그걸 빌미로 자꾸 형수님 발목 잡으면서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심부름도 시키고. 우리 결혼하기 전에 엄청 고생하셨대. 근데 도저히 못 참겠는지 그만둔다 하시더라. 지금 당신 말만 들어보면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크게 기분 상하실 일이 없는데 뭔가 큰일이 있던 거겠지. 그니까 형수님이 몸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지. 근데 글쎄 그걸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떠들고 다녔나 봐. 항상 부풀려서 이야기하잖아. 불임이니 뭐니 그런 말까지 했는데 엄마가 지난번에 술 먹고 형수님네 집 전화해서 사돈어른한테 실수도 하고. 그동안 아이 안 생겨서 마음고생 심하셨는데 그 전화 한 통으로 그동안 쌓였던 게 터지신 거지. 아, 가뜩이나 힘든 형님한테 마음 많이 아프셨겠다. 그런데 형이 그러더라. 이제 타깃이 우리가 될 거라고. 엄마 절대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말할까 고민했던 거야. 에이,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그리고 내가 당할 성격도 아니고.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형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걱정을 안 할 수 없더라. 엄마는 둘째치고 당신이 마음 다치는 일 없었으면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사고 칠지 모르는 사람이라. 아무튼 우리도 미리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알겠어. 내가 누구야? 그런 상황 오면 내가 알아서 잘 처신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이없는 상황에 저는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시어머니도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그럭저럭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우려했던 일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갈궜던 형님이 발길을 끊자 정말 저에게 시선을 돌리셨어요. 평소에 연락하던 빈도도 잦아졌고 점점 저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듯 뜸을 들이기도 하셨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어머니가 허언증 기질이 조금 있으셨는데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부풀려 말씀하시거나 대가를 어떤 걸로 주겠다는 둥 항상 조건부를 내거셨어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아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얘 둘째야. 너넨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 아이 소식이 없니? 아, 어머니. 저희 아직 신혼이기도 하고요.
조금만 더 저희끼리 시간 보내고 천천히 가지려고요. 그렇게 시간 끌다 좋은 시간 다 지난다. 나이도 30 넘었는데 노산 아니냐? 더 늦기 전에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 안겨줬으면 좋겠구나. 하하하, 그러게요. 저희도 마음 같아선 몇 명 낳아드리고 싶은데 요즘 아이 키우기 쉬운 세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희 하던 일도 있고 조금 더 벌어두고 계획하려고요. 그래도 늦지 않다 생각해요. 그까짓 돈 때문에 늦게 낳는다고? 내가 웬만해선 이런 말 안 하는데. 너희 2년 안에 아이 낳으면 내가 너희 앞으로 진명이 이전해주마. 네? 갑자기요? 지금 살고 계신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고 신축 아파트라 아이 키우면서 살기엔 적합하지. 어차피 나는 너희 시아버지 일 그만두면 같이 시골에 내려가서 살 텐데 이깟집 자식들한테 다 물려줘야지. 안 그러냐? 그래도 너무 섣부른 결정 아니세요? 저희가 언제 아이 낳을지도 모르는 거고. 아버님이랑 상의는 해보신 거예요? 상의하고 말 게 뭐가 있니?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아이 갖는 데만 집중하거라. 알겠니? 노력해 볼게요. 저 혼자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요.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핑계로 저희 부부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강요하셨어요. 강압적인 건 아니었지만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손주 타령에 그냥 시어머니들이 하시는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나이도 제법 있으셨고 아직 손주를 보지 못하신 마음에 아쉬워서 그러겠거니 했죠.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지금 시기에 아이를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고 1년 정도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었어요. 시댁과 10분 정도 거리에 살았는데 점점 저를 부르시더니 집안 살림을 가르쳐 주신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부려먹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된 시집살이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별것도 아닌데 저를 불러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정말 귀찮게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데 사진은 어떻게 보내냐. 이런 사소한 것들로 저를 부르셨어요. 전화나 종이에 그림까지 그려 설명을 드려도 직접 알려주는 게 속 시원한 거라면서 기어이 저를 불러내셨죠. 뭐 나쁜 일도 아니니 군말 없이 가서 도와드렸고 어쩔 땐 빨래나 다른 집안일도 몇 번 해드렸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 재취업해야 할 것 같아.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이번에 본사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감행했는데 나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래. 뭐라고? 이렇게 갑자기 통보해주는 게 어딨어? 모르겠어. 지금 회사 분위기 정말 망했어. 그리고 내가 명단 살펴봤는데 휴직 중인 사람들도 대부분 권고사직이더라고. 그럼 내 이름도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빨리 자리 잡을 테니까 우리 몇 개월만 고생하자. 아니, 딱 한두 달만 고생하자. 내가 무슨 일이든 바로 시작할게.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 괜찮은 거야?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뭐, 위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어쩔 수 없지. 밖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봐야지. 회사 면접 다니면서 시간 허비할 순 없잖아. 나도 딸린 식구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와, 진짜 어이없다. 너무 황당하네. 그치? 사람들 다 욕하고 난리 났어. 나 같아도 그러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딴 회사 그냥 때려치워. 일자리야 다시 구하면 되는 거지. 너무 심란해하지 마. 알겠지? 고마워. 난 당신이 화낼 줄 알고. 내가 화를 왜 내? 앞으로 같이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데 더 잘 살 생각을 해도 모자란데. 아무튼 오늘 일찍 퇴근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고마워 여보. 조금 이따 보자. 그렇게 점점 지쳐갈 때쯤 저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제가 갑작스레 실직자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당장 취업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공과금, 대출금을 갚아나가지 못할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나이가 아직 젊었던 터라 막노동을 해서라도 돈을 벌면 되는 문제였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정말 막막하더군요. 저는 불현듯 시어머니가 물려주신다던 집을 떠올리게 되었고, 혹시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그것도 물려받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남의 돈 한 푼 버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제가 더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시키는 일은 거의 다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다는 그 집 하나만 보고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도 무수히 많이 했고, 그만큼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조급해서 그런지 쉽사리 아이는 찾아오질 않았고, 저는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재산을 물려준다는 걸 빌미로 저를 괴롭히셨고, 참다 못한 저는 시어머니에게 쏴붙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말 부풀려 하길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저를 천하의 못된 며느리로 만들며 동네 아주머니들께 제 욕을 잔뜩 하셨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뭘 말이냐? 너 지금 갑자기 연락해서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저 미용실 박 사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님이 저 불임이라면서 몸도 안 좋은 년이 집안물 흐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박 사장님이 오죽 듣기 거북했으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뭐? 내가 이 박 사장을 그냥... 이뿐이게요? 평소에 그냥 한두 마디 하시는 거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냥 동네 친구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 보면 그러실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형님이랑 저랑 싸잡아서 집안에 여자 잘못 들였다는 말도 하시고, 제 학력 직업 이런 거 다 바꿔서 말씀하셔서 저 완전 거짓말쟁이에 사기 결혼한 사람 되어 있던데요. 아, 몰라. 그 옆편네들이 이상하게 들은가 보지.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게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아, 그럼 제가 어디서 헛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저한테 말을 해주죠. 그분들은 할 일 없어서 말을 지어내겠어요? 얘는 지 시어머니 말은 안 믿고, 그래, 이야기하다 보니 말이 좀 헛나왔다. 근데 사실도 아니잖니?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 안 생기는 거 보면 너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니면 아닌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되지. 굳이 시어머니한테 소리쳐야겠어? 도가 지나치니까 그렇죠. 형님이 왜 시댁에 발길 끄는지 알 것 같네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이런 괘씸한 것들. 내가 너희 물려주기로 한 집 없던 걸로 하자. 너희같이 버릇없는 자식들한테 한 푼도 못 줘. 그렇게 하시던가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받는 게 낫겠네요. 그의 상황도 그렇고 해서 제가 많이 참았는데 저도 이제는 안 참으려고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한바탕 쏟아내니 아, 얘는 건들지 말아야겠다 싶으셨는지 한동안 조용하시더라고요. 남편 통해서 들은 이야기도 없고,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랑 싸운 걸 모르는 눈치인 걸 보니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연락을 뜨문뜨문했고,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예비 동서를 데려왔더라고요. 전형적인 서울 깍쟁이 스타일의 평범한 집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싹싹하고 시어머니랑 죽이 잘 맞는 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뭔가 이제는 제 손을 떠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달까요?
시동생은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거의 프리패스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서가 어찌나 싹싹하던지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데이트도 하고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동서도 약간 시어머니와 죽이 잘 맞는 걸 보니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한테 나를 세우고 견제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안부 연락이랍시고 저를 어떻게든 갈궈보려 노력하더군요. 동서, 웬일이야? 그날 잘 들어갔어? 우리가 계산한다니까 먼저 해버리고 다음엔 우리가 커피까지 살게. 에이, 형님 댁 처지 뻔히 아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래요? 그냥 저희가 계산하면 고맙다 그러면 그만이죠. 손윗사람이 돼서 얻어먹는 게 좀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다음엔 우리가 계산할게. 먹고 싶은 거 생각해도. 사실 어머님한테 들었거든요. 둘째 아주버님 실직하고 나서 어머님한테 매달 생활비 받아 쓰신다면서요? 제가 딱한 사정 다 아는데 어떻게 그래요? 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생활비 받아 쓴다고? 네, 그러시던데요. 그리고 저 임신 3개월인 거 아시죠?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집 저희 물려주신대요. 아, 어이가 없네. 어머님이 그러시든. 야, 동서는 좋겠네. 집도 생기고. 그렇죠.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여기 집이 시세가 5억 정도 하던데 앞으로 더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을 건데. 아, 그래. 우린 관심 없어.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다 믿지는 마. 우리 다시 일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됐고 나도 투잡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생활비는 우리가 취직 안 되고 어려울 때 딱 한 번 받아 쓴 게 전부야. 그러니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언급하지 말고. 에이, 형님. 저한테는 자존심 안 부려도 돼요. 그깟 돈 없는 게 뭐 큰 흠이라고. 앞으로도 어려우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100만 원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호. 동서, 지금 선 넘는 거 알지? 적당히 해. 그러다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몇 억이나 되는 집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물려준다니 동서는 그저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결코 대가가 없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며칠 있다. 시어머니의 엄청난 반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자가로 보유 중인 게 아니라 전셋집이었다는 거예요. 워낙 시어머니가 그럴싸하게 부풀려서 말씀하시다 보니 정말 자가인 줄 알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형님께 했더니 자기는 진작에 전셋집인 거 알고 있었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일전에 시골에 땅을 사실 때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처분하셨고 서울에서의 생활이 길지는 않을 거라 판단하신 시아버지가 집을 사시지 않고 전세로 얻어 들어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사실에 시어머니는 자존심을 내세우시고 싶으셨는지 온 가족을 깜빡 속이고 계셨던 겁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도 이 집이 대출 한 푼 없이 자식들이 돈 보태서 마련해준 집으로 알고 있었고요. 어이가 없는 상황에 저도 형님도 남편도 그저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웃긴 건 동서도 어머니 부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도 않는다는 거였어요. 얼마 뒤 동서가 또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반찬 좀 전해달라시는데 이따가 5시쯤에 집에 계시죠? 아이고, 반찬 심부름까지.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아마 그땐 집에 없지 싶어. 아, 그럼 경비실에 맡겨둘게요. 나중에 오셔서 찾아가세요. 근데 형님, 뭐 만난 거라도 드시러 가시나 봐요? 아, 이번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결혼하는 애가 있는데 청첩장도 준다 그러고 브라이덜 샤워인지 그거 해주기로 해서 남산 밑에 있는 호텔 가. 어머, 그 호텔 되게 비싼데? 형님 거기서 브런치도 못 드실걸요? 거기 뷔페값만 20만 원인데.
뭐? 지금 나 약 올리는 거야? 나는 뭐 그런데 가지도 못하나? 그리고 동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그렇게 못 살지 않아.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이번에 S전자 들어간 거? 어머, 그러세요? 그래봤자 공장이잖아요. 뭐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아주버님 고생하시는데 형님은 호텔이나 가시고. 뭐? 지금 그렇게 말하는 저희가 뭐야? 이러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남이 호텔에 가든 모텔에 가든 신경 꺼. 왜 사람 성질을 이렇게 긁어대? 아니,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죠. 어머님이 저 주시기로 한 집 가격이 3배나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 그거 참 잘 됐네. 근데 아직 증여도 못 받았는데 뭐 어쩌라고. 아니, 저만 어머님한테 예쁨 받아서 미안해서 그렇죠. 그래도 팔자련이 생각하고 부러워도 참으세요, 형님.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어이가 없네. 아무튼 동서 참 좋겠다. 좋은 시어머니 둬서? 네? 지금 저 비꼬시는 거죠? 부러우면 부럽다 말하세요. 손아래 동서한테 창피하니까 괜히 그러시는 거 봐. 동서 정신 차려. 그 노인네 개털의 허언증이야. 그 집? 어머님 집이라고 누가 그래? 그거 전셋집인 거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건데 어디서 뭘 알아본 건진 모르겠는데 그거 어머님 집 아닌데?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부동산 사장님도 그러셨다고요. 시세 얼마라고 다 알려주시고. 아이고, 이 답답한 동서씨. 당연히 부동산 사장님은 미주알 고주알. 집주인이 누구고 세입자는 누구고 이런 걸 다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가 있다면 등기부 등본만 떼봐도 알 텐데. 동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여태 뭐 했어? 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뭐가 정말이야. 남들 다 아는 기본 상식인데. 할 말 다 했지? 그럼 난 모임 있어서 나가본다? 동서는 아니나 다를까 저를 한참 동안이나 갈궈대더라고요. 집을 물려받는다는 그 생각 하나로 동서는 시어머니를 정말 극진히 모셨어요. 동서네 집안이 부자는 아니지만 조금 여유 있는 집안이었어요. 동서는 물려받는 집 하나만 보고 시어머니한테 명품백을 선물한다거나 여행을 보내드린다거나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죠. 저를 갈궈대는 건 물론이었고 알고 보니 형님한테도 저한테 똑같은 소리를 했더라고요. 워낙 조용한 성격이고 내색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형님한테까지 연락을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동서는 시어머니의 말이 비로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자 노발대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좋게 말하면 당찬 건데 생각 없이 나대다가 뒤통수 맞으니 제법 얼얼했나 봅니다. 명절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동서가 속상한 마음에 술은 한두 잔 먹더니 취해버렸는데 글쎄 말실수를 해버린 거 있죠. 아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이 집 저희 정말 물려주실 거죠? 그렇죠. 아니, 형님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뭘? 무슨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거야? 너 취한 거 아니니? 그러게요, 재수 씨. 조금 취한 것 같은데 힘들면 들어가서 쉬어요. 아니에요, 아주버님. 이참에 저 할 말 있어서 좀 해보려고요. 어머니, 이 집 전셋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우리 집이지. 아, 거짓말 마세요. 제가 형님 말 듣고 등기부 등본 다 떼봤는데 여기 집주인 아버님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가족들 이름 있는 것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이던데요? 여기 전세 맞죠? 둘째, 너 막내한테 뭐라 한 거야?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왜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지금 살고 계신 이 집 전셋집 맞아서 전세라고 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너 이런 막내야, 그게 아니라 아, 몰라.
어머님 완전 허언증 말기 환자예요. 형님도 저 이렇게 골탕 먹이니까 좋아요? 저 임신하고 집 물려준다는 얘기 듣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니? 어이가 없잖아요. 허언증? 그게 무슨 말이냐? 아, 어머님은 그런 것도 몰라요?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부풀려서 말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어머님이 딱 그 짝이네요. 동네 사람들한테 형님들 욕 엄청 하고 아까 마트 갔다가 들었는데 제 욕도 하시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이 사람이랑 재수 씨한테 뭔 짓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말 그대로예요, 아주버님. 어머님이 완전 며느리들 갖고 노셨다니까요. 형님네 거지라고 동네에 소문 쫙 퍼뜨리고 불임이네 뭐네 헛소리하고 다니셨어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당신은 알고 있었어?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어. 우리 자리 잘 잡고 살고 있는데 안 들어도 될 말 굳이 듣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들어봤자 좋을 것도 없고. 집 물려준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뭐야? 무슨 집을 물려준다는 거야? 말 그대로야. 어머님이 이 집 우리 주신다고 했었어. 우리 둘 다 실직하고 상황 안 좋을 때 이거라도 받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난 그때 혹시나 싶은 마음에 어머님이 시키는 일 다 하고 그랬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셨더라고. 엄마, 이게 정말 사실이야? 정말 이 사람한테 집 준다 그러고 마음고생시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집을 준다는 말은 안 했잖니. 안 하긴요. 저 녹음까지 다 했거든요. 아버님 불러서 다 같이 이야기해 보던가요? 에이 진짜. 아무튼 굳이 이야기해서 좋을 것 없다 생각했어.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야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아주 단단히 화가 났더라고요. 시어머니께 한참을 소리치고 저를 끌고 집으로 와서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저야 뭐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살려고 했다며 남편에게 도리어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날 이후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시어머니의 만행이 드러나 시아버지가 이혼을 한 해 만에 난리를 치셨거든요. 결국 남편과 시동생이 말린 덕분에 상황이 무마되긴 했지만 저는 한순간에 시댁에 대한 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 오더니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며 정신 차릴 때까지 시댁의 발길 끊겠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도 그동안 자신이 모르고 있어서 제대로 시아버지 노릇 못했다며 연락 안 해도 이해할 테니 마음 편한 대로 하라 하셨고요. 그렇게 그 뒤로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시아버지께는 연락을 드리려고요. 제가 이런 상황이 되니 형님이 처음에 했던 말에 이제 이해가 되더군요. 형님, 오랜만이죠? 저 드릴 말씀 있어서 연락했어요. 응. 말해봐. 뭔데? 아니, 예전에 형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요. 저 그거 얼마 전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설마 했는데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아휴, 말도 마세요. 아버님 이혼하신다고까지 하셨었어요. 정말? 그 정도야? 네. 동네 사람들한테 온갖 뒷말은 다 하시고 저희한테 집 물려준다고 거짓말하신 것도 다 아셨고 아주 노발대발 장난 아니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나저나 별일 없는 거지? 저희도 아마 이번 명절부터 안 갈 것 같아요. 아버님이 먼저 이해할 테니 마음 편히 살라고 하시던데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건데. 아버님 성정 알잖아. 그렇죠. 조금 죄송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속 시원한 거 있죠? 저도 사람인가 봐요. 그럼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네. 아무튼 조만간 브런치나 해요.
만나서 직접 수다 떠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동서 쉬어. 네. 형님 들어가세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시어머니는 아들 셋과 모두 절연하다시피 지내고 계십니다. 며느리들이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한 데다 그런 아내를 두고 볼 수 없는 남편들도 아주 단단히 토라졌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엄청난 갈굼을 당하며 지내고 계신다 해요. 저를 갈궈대던 동서도 시동생과 이혼을 하니마니 사기 결혼이다 어쩐다 했다가 아이 때문에 화해하고 잘 살고 있어요. 저한테 미안한지 어떻게든 연락하려고 안 달랐는데 시동생이 정신 좀 차리라며 단단히 혼을 내고 있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동네 창피해서 더 이상 서울에서 못 지내겠다며 한 달 정도 있다가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전세 자금은 5억 정도였는데 세 형제에게 각각 2억, 1억씩 나눠주셨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사과까지 하시며 꼭 받아달라는 완강한 태도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각자의 삶을 살며 지금까지 아주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면서 필요한 연락만 주고받는 게 마음이 더 편한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요즘 대학원 공부로 매일매일이 새로운 지옥 같지만 정말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이 다 같을 순 없겠지만 자식 위하는 만큼 며느리도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지만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고부지간이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